몸을 지탱하고 걸을 수 있게 하는 신체의 기둥 척추. 얼마 걷지를 못해요. 저기 내 자리에 저기인데. 아유. 척추가 무너지면 자유롭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삶의 사소한 행복을 앗아가는데요. 손발이 자유롭지 못해 행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많이 깼습니다,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고 보면은 손에서 힘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이거를 잘라버서 좋게 생겼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지긋지긋한 척추 질환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최근 척추 치료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시경 수술인데요. 절개 부위가 작아지면서 출혈량이 적고 고령이나 만성질환 환자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술이 두렵거나 후유증이 걱정되는 환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상처 크기는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보이는 거에 비해서 안쪽에 근육 손상이 훨씬 적기 때문에 뭐 요 밖의 상처보다도 안쪽에 근육 손상이 훨씬 적다는 게 이 수술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목과 허리 통증, 부담을 덜어주는 내시경 치료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로 척추 치료 트렌드를 이끄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 냉철한 진단과 따뜻한 진료로 허리 건강을 되찾아주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준수 원장. 목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 원장. 우리 몸의 기둥 척추. 몸의 무게를 버티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약해지고 다양한 척추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최규환 씨는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별다른 지병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죠. 이제 걷질 못해.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점차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짧아졌습니다. 딱 여기가 아파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앉질 못하는 거라. 이래 앉지 못해. 일어나기도 무척 힘들고 못 일어나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지만 일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했냐면 저기 미장일 했어요. 보로코 쌓고 미장일 했는데 이제 그런 지가 지금 석 달 아마 얼추 됐을 거라. 그런 데를 일해요. 뭐 다친 데도 없고. 근데 그 석 달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요. 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는 못 들어가고 이제 가정집에 뭐 이렇게 뭐 수리해달라면 가서 하루 해주고 이랬는데 다친 데도 없는데 다리가 이래요. 3달 전부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이거 뭐 큰일 났어 이거. 운동을 자꾸 하래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 뭐 시간은 안 재봤는데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내 생각에 어렵구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보려고 집을 나서지만 제대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죠. 허리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는 걷지 못하고 또 이 남은 다 좋은데 또 더 하면 어떡하나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을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최규환 씨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허리의 병 하면 디스크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요. 디스크만큼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최대한 힘을 세게 주실게요. 여기 힘이 좀 빠지네요. 요 발가락 오른쪽처럼 힘을 확 줘보세요. 예. 지금 다 주신 거예요? 예. 힘이 좀 빠지네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받고 있었는데요. 발가락에 마비 증세가 보여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밖에 남아있지가 않죠. 이렇게 압박이 돼서 양쪽으로 가는 신경길도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힘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요. 여기를 이렇게 다시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경길이 이렇게 꽉 눌려 있던 거를 다시 풀어준다는 거죠. 다시 완전히 요거랑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조금 만들어 드리고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으신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딱 불편한 걸 일으키는 부위만 할까 해요. 척추의 구조를 살펴보면 뒤쪽으로 빈 공간인 척추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데요.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됩니다. 심각해 보이는 요추 2번과 3번은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 밑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술할 곳, 이제 제일 심한 곳이죠. 보면은 이 단면을 보면은 이 옆면에서는 얘가 굉장히 심해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2번, 3번 사이죠. 근데 이 단면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여기도 같이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신경이 지금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이랑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어떻게 강도로 따지면 다른 데보다 제일 덜한 곳인데 연세 대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조금 과한 의료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할 것 같고요. 지금 아버님은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요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리가 좀 뻐근하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증상을 초래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네, 말씀하세요. 나는 뭐 발집에 죽는데 그래서 사는 동안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게 다리가 다 완전히 나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이제 뭐 내 몸 위해서 다 빨리 나으려고 댕기려고 수술을 하는데 네. 잘만 해주세요. 원장님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되실 겁니다. 잘만 해주세요. 뭐 저런 거 봐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일수록 수술이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내시경 기구를 이용하면 절개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출혈과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어 환자에게 가는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양쪽으로 구멍을 내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를, 다른 한쪽으로는 초소형 카메라를 넣습니다. 문제 부위를 MRI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죠. 우리 척추로 진입을 할 때 이제 척추 주변에 기립근이라고 하죠. 뭐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을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제 다른 디스크들이나 뭐 척추 관절들 이런 거 보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60대 이후만 되더라도 사실상 근육은 하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 젊은 시절에 키워놨던 그릇에서 조금씩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모든 걸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근육과 뼈 손상을 최대한 줄여 문제 부위에 접근합니다. 병변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죠. 신경 바로 위에 있는 인대거든요. 이 인대를 이제 제거하면 신경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의 주변 뼈와 인대 조직이 두꺼워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지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가지가 되는 신경이고 여기가 지금 이게 꽉 막혀 있었죠. 거기를 풀어놓고 지금 이 다리가 내려가는 구멍이 이 지나가는 길이 좀 이렇게 공간이 넉넉한 걸 확인을 하고 지금 수술을 마치겠습니다. 발이 저리는 원인이었던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고 신경이 지나는 통로도 충분히 넓혀줬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회복이 빨라 2-3일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있다 보니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경과는 좋은데요. 복도를 오래 걸어도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뭐 걸어왔다 또 와도 뭐 괜찮아요. 4-5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힘들게 되찾은 허리 건강인 만큼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는 얼마나 아픈가, 이거 죽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 밥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며칠간을.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보는 사람마다 허리 수술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허리 수술 잘한 것 같아. 걷는 거 보니까 조금 뭐 괜찮을 것 같고. 수술 전 바랐던 대로 아프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 등으로 척추 질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는 김홍엽 씨. 어느 순간 시작된 허리 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좀 엉치부터 해서 허벅지 여기까지 거의 저리다시피 해가지고 걷지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신경주사 맞고 그 다음에 신경주사 맞고 이제 좀 돌아다녔는데 그때 주사 맞을 때 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MRI 찍고 하니까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흔히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디스크였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디스크가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약간 착색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요 범위만큼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근육도 좀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뼈도 이제 좀 갈아내고 하면서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뭐 두께로 치면은 요거보다 좀 두껍지 않은, 그러니까 좀 얇은 걸로 내시경을 이렇게 넣고 양쪽으로 이렇게 빨대 꼽듯이 꼽아서 수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의 손상도 거의 없고 이제 뼈를 이제 살짝은 갈긴 하는데 거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것도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도 약간 이제 입원해 계시는 게 민망할 정도로 조금 그러긴 하셨었죠, 그죠? 수술 후 왼쪽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이어졌던 저리는 증상과 통증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수술 후 사진이 이 2가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뒤쪽으로 좀 공간도 좀 열어주고, 요건 이제 수술 후 사진인데, 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요 단면도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요 덩어리는 없어지고, 네. 그리고 요 신경 우리가 척수 신경의 단면인데 요거는 지금 보면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섬유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좀 팽창을 해서 이게 확대가 되어 있죠. 수술 전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요. 수술 후 튀어나온 디스크가 제거돼 신경의 압박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내시면서 재발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발을 했을 때도 사실은 수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다시 수술하는 환자의 경우는 항상 그 유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척추는 신경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경 부분에 유착이 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수술이 되죠. 그래서 내시경은 주변 근육이 상대적으로 좀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시야를 넓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존된 정상 조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재수술에도 장점이 있고,
또 재수술 후에 또 나중에 뭐 7, 80대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은 하나 더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있다는 거에서 장점이 굉장히 되죠. 2030 젊은 층 환자의 치료에도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면 허리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체중이 지금 거의 90에서 10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주변의 근육량이 조금 적어요, 상대적으로. 근육이라도 좀 많았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체중을 줄인 거고, 두 번째 나중에 이제 근육을 키우고 좀 뼈의 정렬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첫 번째가 체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한쪽 다리를 올리는 등 자세가 좋지 않았는데요. 수술 후에는 최대한 자세를 바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세게 들어서 있을 때는 증상도 없고 이제 수술 부위가 아프지도 않았고 이제 아프지도 않았었고 이제 회복도 엄청 빨랐어요. 수술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니까 환자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그 정도로 이제 회복도 빨랐고 좋았어요. 저거 공원도 연결 다 돼 있고 해서 거의 1시간 거리거든요. 이제 그때 아침에는 늦잠 자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버스 타고 오고 하는데 이제 또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같은 경우에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백덕순 씨는 아이를 키울 때부터 팔과 어깨 통증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지난 셈인데요. 많이 땡기는 거는 이쪽이 진짜 많이 땡기고 아프고 하다 보면은 여기도 밤에 많이 아파요. 밤에 조금 욱신욱신 해가지고 잠을 지속적으로 못 잡니다. 자다가 깨고 이렇게 누웠다가 또 불편하면 또 이렇게 누워야 되고. 최근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놓쳐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많이 깼습니다.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유리 그릇 같은 거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고 보면은 손에서 힘이 없는 거죠. 주로 오른손이 힘이 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왼손보다도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목의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 조금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화면으로 옮겨가지고 화면을 보니까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어느 정도 신경두께가 있는데 오른쪽은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거의 뭐 실처럼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보입니다. 목뼈의 척추관이 좁아져 팔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이 압박된 상태였습니다. 목을 조금씩 움직이며 가동 범위를 확인해 봅니다. 조금만 해도 아프시다, 그죠? 네. 목을 조금만 뒤로 젖혀도 통증이 있는데요. 여기 아프네요. 그죠? 네, 힘 빠져서 제가 뭐 물건을 잘 놓치고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전해줄 적에도 먼저 애들이 잡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놔가지고 떨어뜨려서 좀 팔에 힘이 없다, 엄마가 요즘 팔에 힘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통증뿐만 아니라 지금 힘 빠지는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힘 빠지는 느낌은 이제 신경이 점점 상해간다,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이 상하게 되면은 회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목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평소 TV 보는 습관이 마음에 걸렸다는 백덕순 씨. 한쪽 팔을 괴는 이 자세 괜찮을까요? 좀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거든, 소파에서. 그래서 옆으로 좀 누워서 팔도 보이고 또 보고 뭐 좀 쿠션 같은 거 하고 보다가 TV 보다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당연히 안 좋죠, 어머니. 우리가 이제 목뼈는 정상적으로 어머니 바르게 있어야 돼요. 네. 바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주무시거나 이럴 때 이제 어머니 옆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한쪽으로만 네.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디스크가 원래는 가운데로 힘을 받게 설계가 돼 있는데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한쪽 부분이 계속 상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부위가 상하면서 강도가 약해지니까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높이가 줄어들 만큼 뒤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옆으로 보시는 게 너무 편하시다. 네. 그러면은 베개 높이를 잘 맞춰야 돼요. 베개 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목선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성인의 머리 무게는 약 5kg입니다. 머리를 연결하는 목에 5kg의 하중이 가해지는 건데요. 문제는 자세가 잘못되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 따라 하중이 최대 5배에서 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 질환의 지름길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고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1시간마다 가볍게 몸을 풀어주며 스트레칭하는 것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목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목에는 중추신경이 지나가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허리는 그래도 이제 조금 목보단 덜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픈을 하든 내시경을 하든 어느 정도는 결과가 비슷하게 다 보장이 될 수 있는데 목 같은 경우는 엄청 작고 더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은 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간단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도 할 수 있고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 예전에 비하면 위험성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허리에서 시행하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살려 최근 목 수술에도 적용하고 있죠. 수술 후 흉터도 적고 정상 조직의 손상과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유 너무 좋네. 지금 여기 손 저린 거 다 없어지고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무거웠던 게 한 짐 뚝 떨어진 것 같네요. 떨어진 것 같고. 네. 수술 후 2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오른손의 악력도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양쪽이랑 힘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뭐 지는 힘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비교는 안 해봤지만 오른쪽도 뭐 제가 봤을 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상 자체는 어머니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어머니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이 부위가 우리 수술한 부위거든요. 네. 보시면 어머니 수술하는 왼쪽 부위는 신경이 이 정도인데 네. 오른쪽은 지금 길이 이만큼 나 있어요. 네. 더 뭐 8차선 대로처럼 엄청나게 지금 나 있거든요. 점으로 보일 만큼 좁은 척추관을 넓혀줘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앞쪽에서 들어가서 디스크 다 제거하고 핀으로 고정하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3주 정도, 입원 자체를 2-3주 정도 해야 되고 회복하는데 거의 3개월 정도 어머니 지금 목에 차고 계신 불편한 보조기를 3개월 정도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목 돌아가거나 숙이거나 이런 데 좀 불편함도 있으셨을 건데 이렇게 이제 내시경으로 우리 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머니 보조기를 2-3주만 차시면 돼요. 보조기를 2-3주만 차시면 되고 퇴원은 어머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핏주머니 있잖아요. 네네. 이 피 나오는 것만 줄어들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가볍고 좋아요. 네. 정말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작만 딱 이렇게 해도 하고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됐거든요. 괜찮아요. 진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꺾어도 되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거 안 됐거든요. 안 아파요. 주위에 이제 가끔 그렇게 뭐 디스크 수술하신 분 어른들도 보고 했는데 침상에서 좀 고생하고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어제 수술하고 오늘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노화를 늦추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조금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데요. 이런 노력과는 다르게 더 빨리 노화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척추입니다. 잘못된 자세 등으로 노화가 빨라진 만큼 통증이 생겼을 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평소 팔과 다리에 저리는 증상이 있었던 박현서 씨. 3일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은색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디스크가 조금 늘어나 있는 거죠. 늘어나 있다 보니까 신경 두께만 비교해봐도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여기는 조금 줄어 있어요. 한 80% 정도 두께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가끔 침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긴 했지만 증상이 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는 보시면 근데 동그랗게 가다가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쏙 들어가줘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평평하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나 이런 건 좀 유지하고 있지만 디스크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척수신경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눌려서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정도 이렇게 신경이 나가야 될 것들이 양쪽으로 다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목과 허리 두 군데에 있었는데요. 양쪽 모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추부터 해가지고 허리까지 이렇게 쭉 S라인 많이 말하거든요. 그렇게 라인이 유지돼야 되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몸은 중심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도 비슷하게 변형이 일어나야지 중심이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다른 쪽 척추까지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목을 아픈 거를 방치했다가 목도 더 심해지지만 허리까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허리를 방치하면은 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두 군데가 다 안 좋아져서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죠.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어서 목과 허리에 비수술적인 시술로 돌출된 디스크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진통 주사나 맞고 가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선생님께서 조금 심각하다고 사진 한 번 찍어보자고 했는데 이 정도는 몰랐고요. 그동안 이렇게 방치해왔던 게 이렇게 크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낭비같이 생각되고 왜 미련스러운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냉각 고주파 소액 성형술은 절개 없이 특수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디스크 부위에 바늘을 삽입한 뒤 낮은 고주파 열 에너지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우리가 물풍선이나 뭐 풍선 같은 게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언제 터질지 예측이 불가능하시죠? 그냥 터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만 들지 딱 이 시점이다.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것처럼 디스크도 부풀어 오르다가 언젠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안 터진 상태니까 이제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시술을 해서 줄이고 나면은 이제 터질 것 같은 거에 대한 위험성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낮은 열 에너지를 사용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통증을 완화시켜줬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마취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엉치나 이런 데는 어떠세요? 지금 네. 따끔따끔거리면서 왼쪽이 왼쪽? 예 하품거려요. 어디 왼쪽이? 엉치 왼쪽이? 예 허리 쪽에. 허리 왼쪽이? 예. 오른쪽 원래 아프시던 거는? 그거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그 다 신경 건드려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로 좋아지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리하고 보조대랑 좀 채워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어떤 사람 또 다 내가 암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목이나 뭐 허리나 이런 게 조금만 불편할 때라도 나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은
더 이제 뭐 진행된 뭐 시술이나 수술이나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도 조기에 발견만 하면은 계속해서 건강한 척추를 가지고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괜히 그거를 뭐 괜찮겠지 놔두지 말고 건강검진한다는 생각으로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지금 조금 아프시고 이런 거 좀 어떠세요? 80%는 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목이랑 어깨랑 이런 데는요? 시술 부위에 바늘 들어간 그건 조금 아프시고 그 부분처럼. 어깨 이런 데는 괜찮으시고? 네, 피부도 네. 딱딱했는데 응. 희한하게 좀 말랑말랑해지고.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드시고. 예. 엉치 아프시던 거는요? 여기 또 골반 쪽으로는 네. 많이 사그러졌고.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네. 허리는 조금 불편하시죠?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불편해요. 바늘 들어가고 시술하면서 약간 불편했던 예, 부분은 계속 조금 화장실, 불편하시죠? 예,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불편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것도 좋아지셨고 네. 일단 시술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방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시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술하고 이 정도까지 좋아지고 하시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증상 없어지니까 걱정하셔도 되고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 척추 질환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존적인 시술을 통해 통증을 개선하고 디스크의 진행을 늦춰줬습니다. 이 정도 차면 한 이 정도? 지금 시술하고는 이제 무릎 짚을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팔다리에 저리는 증상이 호전되고 가동 범위도 늘어났는데요. 시술을 통해 허리 건강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보면 잘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현재로서는 아픈 게 조금 덜하고 활동하기도 수월하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활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나이가 들면 전반적으로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만큼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식당 일을 하며 평소 목 디스크가 있었던 김회선 씨. 2년 전 목 디스크 시술을 시행했지만 다시 통증이 생겼습니다. 뒤쪽이 쭉쪽으로 많이 막 뭐랍니까 아팠고 이게 땡글리면서 아팠고 이쪽이 어깨 쪽은 우리하게 계속 아팠어요. 기분 나쁠 정도로 계속 뭐 잠잘 때도 그렇고 계속 그 잠자는 게 막 이렇게 편하게 못 자고 일어났다가 말았다가 이랬었어요. 목 디스크가 재발한 겁니다. 치료 후에도 증상이 재발하는 건 디스크를 압박하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 밤에 자다 깨기 일쑤였습니다. 네, 도수 치료도 많이 해봤죠. 많이 해도 뭐 그 당시에는 조금 뭐 시원하다는 느낌.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술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다양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재발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MRI상에서 이렇게까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 신경보다 이게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넓혀놨잖아요. 어머니 이게 많이 심해졌어가지고 시술하고도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됐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안 생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뭐 핸드폰 보거나 뭐 TV 보거나 그럴 때도 중요하고 뭐 베개 베거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최대한 머리가 몸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제거되고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의 압박이 풀렸습니다. 기존의 치료보다 흉터가 작게 남아 수술을 결정할 때 부담도 덜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디스크 다 제거하고 핀 박는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 쭉 상처가 생기셨을 거고 어머니가 지금처럼 목 스트레칭이나 하시고 하는 거에도 조금 제약이 조금 있었겠죠. 만져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자, 이쪽으로도 해서 이것도 크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뭐 모르고 저는 사실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더 좋은 결과가 났네요. 했으면 또 진짜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했으면 진짜 흉하고 뭐 계속 스카프를 써야 될 것 같았고, 근데 제가 더워서 스카프 쓰는 것도 좀 불편했을 것 같았고 그랬어요. 지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하루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어머, 여기 견갑골 있잖아요. 네. 여기를 당기는 느낌으로, 만날 거라는 느낌으로 팔을 내리시고, 그리고 어머니 목을 천천히 뒤로, 천천히 지그시 하늘 위를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하시고 5초 정도 참으시고, 자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다시 또 견갑골을 조으시고 또 하면서 5초 정도 이렇게 쭉. 이거는 어머니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 힘 빼시고 똑바로 하고. 일 년 전 허리 수술을 시행한 최영복 씨. 수술 끝에 찾은 허리 건강이니만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고 지금은 하루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아플 때에는 한 10m 못 갔어요.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쭈그러대 아파가지고 그랬거든요. 집에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든지 이러면 아프진 않았는데 서면은 허리가 아프면서 응치뼈, 응치뼈 아프면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이제 관절도 아프고, 그 내려가면은 여기 사다리가 허벅지라는 허벅지가 찌가 나요. 종아리. 예, 종아리가 찌가 나고 발바닥에 저리고.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왼쪽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어 삶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걷는데 그것도 걸을 때도 이제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쉬우니까 배도 힘도 주고 이제 땡기고 이러니까 소화도 잘 되죠. 사실 이번이 첫 수술은 아니었는데요. 2년 전 오른쪽 다리와 허리 통증이 심해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땡글리면서 내나 장단지 내나 찌가 확 나면서 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바닥이 저렸고 정상은 얼추 비슷 좀 하다 보면 근데 조금 더 심했어요. 처음에는. 고령의 허리 재수술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재수술에도 내시경 수술이 유리합니다. 다른 데는 뭐 괜찮으시거든요. 지금 4번, 5번 예전에 이제 수술 반대편에 했던 부분이 그 양쪽에 했었는데 조금 증상이 또 다시 생겼고 관절에도 무리가 생기면서 물주머니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거 좀 제가 정리 잘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재수술 후 통증 없이 건강한 허리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고요. 물론 뭐 많이 절개는 안 했지만은 이제 절개한 흔적들이 좀 있고요. 제가 수술했던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는 방법 한 부분은 요 두 군데입니다. 요 두 군데는 그냥 이렇게 상처 크기는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보이는 거에 비해서 안쪽에 근육 손상이 훨씬 적기 때문에 뭐 요 밖의 상처보다도 안쪽에 근육 손상이 훨씬 적다는 게 이 수술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 손상을 최소화하며 물혹을 제거하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절개를 해서 열어보는 방법도 사실 뭐 그렇게 재수술할 때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내시경은 좀 장점이 일단은 유착된 부분들을 이제 이따 손 치더라도 그 내시경을 통해서 또 세밀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기가 좀 쉽습니다. 계속 이제 물이 순환되면서 이제 출혈이나 이런 양도 좀 적고요. 또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찾기가 쉬워서 이제 수술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수술이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이제 선호하는 방법이 되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제 절개했던 방법보다는 조금 더 통증이 좀 덜하고 덜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저리는 증상과 신경 압박으로 인한 발끝의 마비 증세도 호전됐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예. 저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쭉 걸으면 1시간. 근데 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물론 뭐 힘이 되고 통증이 없고 해서 많이 걷는 건 좋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막 아픈 걸 참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 되도록이면은 이제 허리는 약간 피시고 운동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약간 옛날 양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시면은 사실 이 허리를 좀 피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좀 낫고요. 아무래도 계단보다는 평지가 훨씬 나으니까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평지를 좀 많이 다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술을 통해 되찾은 것은 비단 허리 건강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건강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진짜 기분 좋죠. 나도 이제 저 사람 따라갈 수 있다. 그때 누가 하자면 검다지 핑계 대부는 거지. 같이 가면 내가 못 따라가니까 그 사람은 미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약속 있다, 누가 온다 하고 안 간답니까? 지금은 야 어디 놀러 가자 하고 가면 놀러 가고 이란다니까. 못 걸으면 이 자체가 안 갑니까? 나이가 들수록 뛰지는 못해도 걸어야 됩니다. 조금씩 한 30-40분 걸어야죠. 척추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수록 수술 범위가 작아지고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강인순 씨는 통증을 참다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돼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깨 뒤쪽지 여기하고 이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팔꿈치 쪽이 또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게 요 손이 이게 이렇게 힘이 안 줘지고 쫙 펴지지를 안 하고 이 젓가락질을 못 하겠어요. 정상적인 왼쪽 손과 다르게 오른손은 주먹을 쥐는 동작이 잘 안 됐는데요.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작업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풀어지겠지 생각했죠. 이게 그냥 뭔가 신경이 조금 탈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찜질도 많이 하고 혼자서 다른 병원도 가보고 그냥 풀어지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안 풀어지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달리 치료가 늦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인 척수가 눌려 신체 일부나 전체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처럼 굳어있는 그런 디스크예요. 좀 딱딱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신경이 양쪽으로 다 눌려져 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 눌려져 있거든요. 여러 마디가 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게 다 손을 봐야 돼요. 한 군데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세 군데. 근데 요 맨 밑에 마디가 살짝 안 좋긴 하거든요. 여기는 오늘 수술 부위는 아닌데 좀 애매한 위치긴 해요.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 둔하긴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 다 했는데도 치료했는데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2차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2차적으로 내시경이나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C자 곡선을 이뤄야 하는 목이 앞으로 기울어 일자목 증상이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목 디스크도 진행된 상태였죠. 이 증상에서 더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장기화되게 되면 양손이 다 불편할 수도 있고요. 걷는 거 당연히 힘들고 아마 균형 잡기도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방법은 이제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정상적인, 즉 목 모양 자체가 정상적인 커브를 갖고 있거나 어떤 특정 부위 한 군데만 안 좋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효과적이고 환자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은 수술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목 모양 자체도 앞쪽으로 많이 숙여져 있는 일자형 내지는 역C자형, 거북 모양이라고 하죠. 거북목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경기만 열어주는 것만 갖고는 앞으로 좋아지는 걸 좀 기대하기 좀 힘들고요. 그 목 모양 자체를 바르게 만들어줘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술이 좀 크고 힘들긴 합니다만 환자분의 결과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 경추관 전방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디스크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문제도 심각해 먼저 병변의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디스크 자리에는 인공뼈를 넣은 뒤 나사를 통해 고정해 C자 모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이 구조물이 들어가 잘못된 목의 모양을 바르게 교정할 겁니다. 목에는 전신 운동을 지배하는 중추신경이 있고 주변으로 기도와 식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수술이지만 다행히 치료는 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뼈가 디스크가 원래 하던 일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고 고정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고정이 되는, 즉 뼈와 뼈끼리 붙는 시간까지는 조금 이 보조기 착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움직임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뭐 움직임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는 좀 목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좀 그런 것들을 항상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그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엄청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 4일이 경과했습니다. 큰 수술이었던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지금 여기하고 이제 여기하고 무지 아팠었거든요. 근데 통증은 진짜 많이 좀 없어지고 조금씩은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수술 안만 잘해놔도 이제 오랫동안 눌려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수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 마디를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목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며칠 동안 앉아 주무시고 좀 힘들긴 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됐던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일자목도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줬죠. 수술 후 저릿한 손의 통증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네. 꽉 접으세요. 근데 이것도 안 됐어. 이거는 이제 되는데, 예, 요것만 이제 약간 지금. 이건 손가락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조금만. 힘은 많이 좋아지면 돼. 꽉. 네. 많이 좀 힘을 생기고. 저한테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 정도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손 운동 위주로 하시면 목 운동은 뭐 특별히 하실 건 없으시고요. 네. 여러 군데가 눌려있던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돼도 만족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뭐 변형이 오거나 허리가 굽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효과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시게 되면은 환자분이 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조기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무엇보다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강인순 씨를 괴롭히던 고질적인 팔의 통증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손의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짚는 건 저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데, 짚는 거는 저번에는 이렇게 좀 짚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짚는 거는 조금 나은데 아직 젓가락질은 못하겠네요. 후유증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도 아마 좀 늦게 왔지 싶고 다른 데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미처 그걸 못하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왔던 것 같은데 바람이야 뭐 완전히 낫는 거 말고는 뭐 바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나으면 그걸로 더 좋은 거죠 뭐. 치료 시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재활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치료기구의 발달로 수술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소한의 절개로 손상은 작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된 거죠. 요즘은 진짜 이제 수술 방법도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되게 큰 수술들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뭐 특히 이제 내시경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부위를 같이 수술을 하게 되고 뭐 목이든 허리든 다 내시경 치료가 어느 정도 수술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 잠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조기에 또 올해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허리 건강을
목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 병원을 찾아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